가족여행인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복잡하잖아.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74세 박성만은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요. 며느리 김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가족여행인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복잡하잖아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꺼냈어요. 정리하자. 이틀 후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님 다녀올게요. 성만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이 본 건요. 텅 빈 방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 나는 새 집으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통장에는 1억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5년간 낸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이었죠. 땅도 팔렸고요. 아파트도 정리됐어요.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전 재산을 정리한 노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 후에요. 자기 자리를 찾아 떠난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제목 1 들려온 한마디.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성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요. 74세 노인은 방금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거실에서 며느리 김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성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을 죽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계시고요. 편하게 쉬시라고 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요. 가족여행인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복잡하잖아요. 성만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무거웠어요. 돌처럼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74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죠. 애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불편해할 것 같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성만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소리나지 않게요.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성만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3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박성만은 아들 박준호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5년째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였죠.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사세요. 성만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괜찮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성만은 아들 집으로 왔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넓었어요. 방도 여러 개였고요. 성만에게 안방 옆 작은 방이 주어졌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손주들도 반가워했어요. 할아버지, 11살 준서와 9살 지우였어요. 귀여운 아이들이었죠. 성만은 손주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며느리 지연은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성만도 눈치를 챘어요. 자기가 불편한 존재라는 걸요. 그래서 더 조용히 지냈어요. 방에 있는 시간을 늘렸고요. 식사 시간에만 나왔어요. 설거지를 돕고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생활비를 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국민연금이랑 저축한 돈에서요. 많은 건 아니지만 보탬이 되길 바랐어요. 아들은 받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성만은 고집했어요. 받아. 내가 신세 지고 있잖아. 결국 아들이 받았어요. 며느리도 반대하지 않았고요. 성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얹혀 사는 몸이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큰 충돌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란 느낌도 없었어요. 성만은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방해되지 않으려 애썼고요. 존재감을 지웠어요. 3주 전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지연이 관심을 보였어요. 응. 제주도 어때? 좋지.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준서와 지우가 기뻐했어요. 와, 제주도다. 바다 보러 가요? 그래,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준호가 웃었어요.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성만도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가족들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항공권을 예매하고요. 숙소를 알아보고요. 일정을 짰어요. 성만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성만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가실래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성만도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항공권이 4장이었어요. 성만은 봤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예약 확인서를요. 준호, 지연, 준서, 지우. 4명이었어요. 성만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네, 아버지. 여행. 나도 가는 거야? 준호는 잠시 당황했어요. 아,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우리끼리? 성만이 물었어요. 네. 애들이랑 저희 둘이서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 그래. 성만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네, 아버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날 밤 성만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리끼리.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는 우리가 아닌가? 하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성만은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여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가족들은 들떠 있었어요. 짐을 쌌어요. 옷을 준비하고요. 아이들은 신나했어요. 성만은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만 빠진 가족의 모습을요.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았어요. 자기는 항상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성만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네, 맞아요.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성만은 걸음을 멈췄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계시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이었어요. 성만의 가슴에 뭔가 박혔어요. 날카롭지 않았어요. 무뎠어요. 하지만 깊었어요. 가족여행인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복잡하잖아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불편해할 것 같고요. 성만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숨도 쉬지 않은 채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성만은 조용히 돌아섰어요.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소리나지 않게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웠어요. 가슴이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머릿속에서요. 성만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성만은 느끼지 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지연이 불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성만은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표정을 확인했어요. 평소와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성만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가족들과 함께요. 할아버지, 준서가 밝게 인사했어요. 응. 성만이 짧게 대답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성만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맛은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준호도, 지연도, 아이들도요. 성만이 달라졌다는 걸요. 하지만 달라졌어요. 안에서요. 식사가 끝났어요. 성만은 설거지를 도왔어요. 평소처럼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지연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설거지를 마쳤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응. 성만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서 성만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통장도요. 부동산 문서도요. 성만은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천천히요. 정리해야겠구나. 성만은 생각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내 자리를 찾아야지. 그날 밤부터 성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표정도 바꾸지 않고요. 평소와 똑같이 지내면서요. 하지만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이틀 후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님, 다녀올게요. 지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잘 다녀와라. 성만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선물 사올게요. 준서가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인사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문이 닫혔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성만은 현관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리의 시작이요. 성만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쳤어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성만은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아무데도. 성만은 펜을 들었어요. 메모를 시작했어요. 정리할 것들의 목록을요. 집, 통장, 보험, 소유물.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74세 노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정리하자. 깨끗하게.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분노도 아니에요. 그저 한 노인이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아주 조용하게요. 아주 철저하게요. 제목이 혼자 남은 집. 가족이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박성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였죠. 5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어요. 성만은 일어났어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와 지연의 결혼 사진이요. 아이들 돌사진도요. 성만의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아, 하나 있었네요. 구석에 작게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거예요. 성만은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아내 얼굴이 보였어요. 보고 싶구나.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성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평생 울지 않고 살아왔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어젯밤 정리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성만은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하나씩 다시 펼쳤어요. 통장이 3개 있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첫 번째 통장을 열었어요. 국민은행이요. 잔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죠. 매달 150만 원씩이요. 5년 동안 100만 원씩 생활비로 냈어요. 남은 50만 원을 저축했어요. 두 번째 통장은 신한은행이었어요.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정리한 돈이었어요. 보험금이랑 아내 명의 재산을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농협이었어요. 5천만 원이요. 젊었을 때 모은 돈이었어요. 평생 아껴서요. 총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성만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계산을 시작했어요. 생활비로 낸 돈이 얼마였는지요. 100만 원 곱하기 60개월. 6천만 원이었어요. 6천을 냈구나. 성만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받은 건 뭐가 있지? 방 한 칸이요. 식사요. 그게 다였어요. 공평한가? 성만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다음은 부동산 서류였어요. 성만이 가진 재산은 2가지였어요. 첫째, 경기도에 있는 작은 땅이요. 200평쯤 됐어요. 30년 전에 샀던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으로 시세를 찾아봤어요. 성만은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았어요. 준서가 가르쳐 줬거든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마운 손주였어요. 시세를 확인했어요. 평당 500만 원쯤 됐어요. 200평이면 10억이네요. 성만은 놀랐어요. 이렇게 올랐나? 둘째는 아파트였어요. 인천에 있는 작은 아파트요. 아내랑 살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전세를 놨었거든요.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총 재산이. 성만은 계산했어요. 통장 1억 6천, 땅 10억, 아파트 전세 2억, 13억 6천만 원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만큼이면. 성만은 혼잣말을 했어요. 충분하지.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성만은 노트를 꺼냈어요. 3페이지를 펼쳤어요. 제목을 적었어요. 정리계획. 첫 번째, 거주지 문제. 현재 아들 집에 살고 있어요. 방 한 칸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나가야 해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해요. 혼자 살 수 있는 곳이요. 너무 크지 않은요. 관리하기 쉬운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재산 정리. 땅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아파트는 어떻게 하죠?
통장은요? 성만은 생각했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나눠야지. 셋째, 가족에게 알릴 것인가? 성만은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날까요? 말하면 붙잡을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준호가 물을 거예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 변명할 거고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만은 알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체면 때문일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자. 성만은 결정했어요. 설명하지 말고, 변명도 듣지 말고, 그냥 정리하고 가자. 넷째, 시간. 가족은 3박 4일 여행이에요. 오늘이 첫째 날이고요. 모레 저녁에 돌아와요. 성만에게 사흘이 있어요. 사흘이면 충분할까요? 성만은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부동산 알아보기, 내일 계약하기, 모레 짐 싸기, 모레 저녁 떠나기.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성만은 노트를 덮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어요. 시작하자. 성만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셔츠를요. 평소에 잘 안 입던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74세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요. 희끗한 머리카락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은 날씨네. 성만은 생각했어요. 새 출발하기 좋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부동산을 찾아가야 했어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빴어요. 모두 자기 일에 바빴죠. 아무도 성만을 보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인사했어요. 4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혼자 살 집을 찾습니다. 성만이 말했어요. 아, 네. 어떤 걸 원하세요? 조용한 곳이요. 크지 않아도 돼요. 원룸이요? 아니면 투룸? 투룸이 좋겠어요. 성만이 대답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전세로 1억 5천 정도요.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보러 가실래요? 네. 성만은 일어났어요. 중개사와 함께 나갔어요. 첫 번째 집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창문이 작았거든요. 두 번째 집도 아니었어요.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세 번째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꼈어요. 여기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투룸이었고요. 깨끗했어요. 창문이 컸어요. 햇살이 잘 들었죠. 거실도 적당했어요. 부엌도 괜찮았고요.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이 집 마음에 드세요? 중개사가 물었어요. 네. 전세가 얼마죠? 1억 3천입니다. 좋네요. 언제 입주 가능하세요? 중개사가 물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집주인이 비워둔 집이라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사가 놀랐어요. 지금요? 네. 문제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일 계약하시죠. 오늘은 안 되나요? 집주인한테 연락해 볼게요. 중개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말했어요. 오후 3시에 가능하답니다. 좋아요. 성만은 부동산으로 돌아왔어요. 계약 준비를 했어요. 신분증을 꺼냈어요. 통장도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집주인이 왔어요. 60대 여자였어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래요. 계약서를 썼어요. 성만은 꼼꼼히 읽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사인을 했어요. 보증금을 이체했어요. 1억 3천만 원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어요. 열쇠 드립니다. 성만은 열쇠를 받았어요. 작고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언제 입주하세요? 집주인이 물었어요. 모레요. 그럼 청소 한 번 더 할게요.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어요. 성만은 새 집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첫 단계 완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재산 정리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평소엔 지연이 해줬는데요. 오늘은 혼자였어요. 라면 맛이 괜찮았어요. 혼자 먹으니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 없었거든요.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깨끗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가족 4명이 찍은 거예요. 바다를 배경으로요.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성만은 사진을 오래 봤어요. 행복하구나. 나 없이도.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잘 놀고 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어요. 성만은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바빠지겠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 한 일을 체크했어요. 새집 구하기 완료. 내일 할 일을 봤어요. 땅 매매 상담, 아파트 정리, 통장 정리. 할 게 많네. 하지만 성만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니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살아있구나. 성만은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조용히요. 숨 죽여서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들었어요. 꿈을 꾸지 않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성만은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빵이랑 우유요. 오늘도 바쁘겠지. 성만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재산을 정리하는 건데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정리하는 거야. 내 인생을 깨끗하게. 성만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였어요. 성만은 걸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요. 흔들림 없이요. 74세 노인의 걸음은 단단했어요. 제목 3 조용한 정리. 박성만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성만이 말했어요. 통장 3개를 꺼냈어요. 이걸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성만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다른 계좌로 옮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총 잔액이 1억 6천만 원이시네요. 맞아요.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성만은 미리 생각해둔 대로 말했어요. 6천만 원은 새 통장으로요. 나머지 1억은요? 아들 계좌로 보내주세요.
성만이 준호의 통장 번호를 불러줬어요. 외우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놀란 표를 지었어요. 1억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가족분이세요? 아들입니다. 확인 전화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돈이니까 제가 보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가 시작됐어요. 20분쯤 걸렸어요.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새 통장이요. 6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성만은 통장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나왔어요. 첫 번째 일이 끝났어요. 5년간 생활비 6천 돌려받았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어요. 경기도 땅을 처리해야 했어요. 성만은 택시를 탔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어요. 땅이 있는 지역이었죠.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반겼어요. 50대 남자였어요. 땅을 팔려고 합니다. 어디 땅이신가요? 성만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 여기. 좋은 땅이네요. 중개사가 서류를 살폈어요. 200평이시네요. 시세가 좋아요. 얼마나 되나요? 평당 500만 원 정도요.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빨리 팔 수 있나요? 급하세요? 네, 일주일 안에요. 금매로 내놓으면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말했어요. 9억 정도로 하시면 바로 나갈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1억 손해보시는 건데. 괜찮아요.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매물 올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중개 수수료는 2%였어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성만은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빠르면 이틀 안에 연락 올 겁니다. 부동산을 나왔어요. 이제 인천이었어요. 아파트를 정리해야 했어요. 전철을 탔어요. 1시간 반쯤 걸렸죠. 인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곳이었어요. 아내와 30년을 살았던 집이요. 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 비웠어요. 전세를 놨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세입자가 문을 열었어요. 30대 부부였어요. 어르신? 집주인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성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가구가 달랐어요. 낯설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입자가 물었어요.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았죠? 네, 맞아요. 일찍 나가실 수 있나요? 세입자 부부가 당황했어요. 갑자기요? 네. 한 달 안에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부인이 말했어요. 이사 비용 드리겠습니다. 성만이 말했어요. 50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남편이 눈이 커졌어요. 네. 대신 빨리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봤어요. 일주일 후면 될까요? 좋아요. 계약서를 수정했어요. 500만 원을 바로 이체했어요. 일주일 후에 열쇠 받으러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만은 아파트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미 오후 4시였어요. 하루가 빨리 갔어요. 하지만 성만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한 일을 체크했어요. 통장 정리 완료. 땅 매물 등록 완료. 아파트 정리 완료. 잘하고 있어. 성만은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거의 끝나겠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놀고 있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혼자 식사 잘하세요?
그럼 걱정 마라. 네. 내일 돌아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내일 저녁이면 돌아오겠구나. 성만은 생각했어요. 그 전에 다 끝내야지. 저녁을 먹었어요. 또 라면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밤이 됐어요. 성만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많지 않았어요. 5벌 정도요. 다 낡았어요. 옷을 꺼내서 박스에 넣었어요. 신발도요. 2켤레였어요. 책도 몇 권 있었어요. 그것도 박스예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내 사진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성만은 사진을 오래 봤어요. 이것만 가져가자.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짐은 가볍게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아내가 쓰던 거였어요. 5년 전 달력이요.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성만은 그걸 떼어냈어요. 휴지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의 생활이요. 5년 동안의 시간이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 말이 또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으니까요. 진실을요. 자기 자리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성만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았거든요. 먼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땅 사겠다는 사람 나왔어요. 정말요? 네. 9억이에요. 좋아요. 계약하죠. 오늘 가능하세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빨랐네. 성만은 생각했어요. 다 정리되는구나.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어제 1억 이체하셨는데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한 거 맞아요. 아드님께 보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은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한테 갔겠구나. 생활비 6천은 돌려받았고 1억은 그냥 주는 거야. 아들이니까.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점심을 먹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계약자가 와 있었어요. 40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9억이 성만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중개 수수료 1,800만 원을 뺐어요. 8억 8,200만 원이 남았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은 일어났어요. 부동산을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인천으로 갔어요. 아파트예요. 세입자가 이미 나갔더군요. 약속보다 빨랐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빈집을 둘러봤어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하지만 환청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안녕. 성만은 작게 말했어요. 아내에게요. 집에게요. 추억에게요. 이제 가야지. 부동산에 들렀어요. 이 집 팔려고요. 전세 났던 집이요? 네. 금매로 해주세요. 시세가 3억 정도인데. 중개사가 말했어요. 2억 8천에 내놓으시면 빨리 나갈 겁니다. 좋아요.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집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짐을 다 쌌어요. 박스 2개였어요. 많지 않았어요. 74년 인생이 박스 2개였어요. 이게 다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가벼워서 좋았어요. 메모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아들에게 남기는 말. 펜을 들었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쓸까? 원망? 아니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만요. 성만은 천천히 적었어요. 준호야, 나는 새 집으로 간다. 통장에 1억 넣어뒀다. 생활비로 냈던 6천만 원 빼고 남은 거다. 인천 아파트는 곧 팔릴 거다. 그것도 내 몫이다. 땅은 이미 팔았다. 그 돈으로 나는 살겠다. 걱정하지 마라. 편히 살아라. 아버지가 짧은 편지였어요. 더 쓸 말이 없었어요. 성만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식탁 위에 놓았어요. 눈에 잘 띄는 곳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어요. 가족이 8시쯤 도착할 거예요. 성만은 짐을 들었어요. 박스 2개요. 무겁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5년을 살았던 곳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 말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어요. 이제는 담담했어요. 받아들였으니까요. 성만은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소리 없이요.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아들이 찾을 수 있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택시를 불렀어요. 새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성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어요. 30분쯤 걸렸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짐을 들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빈집이었어요. 하지만 차가웠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여기는 성만의 집이었으니까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요.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되는요.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어요. 성만은 빈 거실에 섰어요.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74세부터의 새 인생이요. 늦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근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성만은 잠시 침묵했어요. 집에 편지 났다. 편지요? 읽어봐. 그럼 알 거다. 아버지,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편지 읽어. 전화 끊는다. 성만은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많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제부터야. 성만은 생각했어요. 진짜 내 삶이 누구 것도 아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게요. 성만은 박스를 열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제목 사평온한 여행. 3박 4일의 여행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푸르렀어요. 준호 가족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엄마, 조개. 지우가 소리쳤어요. 어디? 지연이 달려갔어요. 아이들은 신나 있었어요. 조개를 줍고 파도를 피하고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애들아, 이리 와봐. 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4명이요. 바다를 배경으로요. 하나, 둘, 셋. 찰칵.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여보, 사진 잘 나왔어? 지연이 물었어요. 응, 좋아.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들 표정 좋네. 우리도 잘 나왔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해산물 식당으로 갔어요. 회를 주문했어요. 성게도요.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맛있다. 준서가 엄지를 들었어요. 많이 먹어. 준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온 것 같아.
그러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이렇게 우리끼리. 다음엔 더 멀리 갈까? 좋지. 일본도 가고. 애들 크기 전에 많이 다녀야지.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였거든요. 다 챙겼어? 지연이 확인했어요. 응.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이들은 호텔 침대에서 뛰어놀았어요. 조용히 해.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준호는 발코니에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는 고요했어요. 불빛만 반짝였죠. 아버지는 잘 계실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행 오기 전 아버지 표정이요. 평소와 같았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실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으시겠지.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했으니까. 준호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공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애들아, 일어나. 준서가 눈을 비볐어요. 서둘러 준비했어요. 체크아웃을 하고요.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시간은 10시였어요. 시간 괜찮네. 탑승 수속을 마쳤어요.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지우가 창밖을 봤어요. 또 오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1시간쯤 지났어요.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탔어요. 강남구 아파트요.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졸았어요. 피곤했나 봐요. 준호도 눈을 감았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봤어요.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짐을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이었어요. 집이다. 준서가 기뻐했어요. 그래, 집이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왔습니다.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님? 집안이 조용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준호도 불렀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어디 가셨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요. 이상한데?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방 좀 볼게. 준호가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뭐야? 침대만 남아 있었어요. 옷장은 비었고요. 책상 위도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여보, 지연을 불렀어요. 왜? 이리 와봐. 지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이게 뭐야? 짐이 다 없어. 아버님이 어디 가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불안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뭔가 있었어요. 흰 봉투였어요. 이게 뭐지? 준호가 집어들었어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편지다. 뭐라고 쓰여 있어? 지연이 물었어요. 준호는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 써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어요. 마지막 줄까지요. 손이 떨렸어요. 여보, 아버지가 나가셨어. 뭐? 지연이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새 집으로 가셨대. 갑자기 통장에 돈 넣어두셨다고. 준호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1억이래. 1억? 생활비로 받으셨던 거 빼고 남은 거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인천 아파트도 우리 주신대. 무슨? 지연도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읽었어요. 짧은 편지였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받았어요. 아버지,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성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네. 근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편지 났다. 편지요? 읽어봐. 그럼 알 거다. 아버지,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편지 읽어. 전화 끊는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봤어요. 뭐래? 지연이 물었어요. 편지 읽으래. 준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어요. 통장에 1억 넣어뒀다. 생활비로 냈던 6천만 원 빼고 인천 아파트는 곧 팔릴 거다. 그것도 내 몫이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땅은 이미 팔았다. 그 돈으로 나는 살겠다. 마지막 줄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편히 살아라.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신 거야. 왜? 지연이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도 몰랐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왜?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불안과 당혹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통장 확인해봐. 지연이 말했어요. 준호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어요. 진짜 1억이 들어와 있어. 언제? 어제. 준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연도 확인했어요. 진짜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버님이 왜 갑자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배고파? 아, 그래. 잠깐만. 지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준서야, 너희 방에서 좀 놀아라. 할아버지는? 지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외출하셨어. 지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와 지연은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요. 여보.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응?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생활비로 냈던 6천만 원 빼고 이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 글쎄, 마치 정산하시는 것 같아. 준호가 말했어요. 정산? 응. 받은 만큼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시고. 그게 무슨... 지연이 뭔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통화가요. 친구와의 통화였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왜? 나, 혹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준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설마, 들으셨을까? 그 말을요. 아니야, 아니야.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준호는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안 받으시네. 문자 보내봐. 그래. 준호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저녁이 됐어요. 엄마, 저녁 언제 먹어? 준서가 물었어요. 아, 그래. 지금 할게. 지연이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요. 아버지, 왜 그러신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질문만 가득했어요. 대답은 없었고요. 준호는 편지를 또 집어들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빠, 왜 안 먹어? 응? 아니야, 먹어.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봤어요. 준호와 지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내일 아버님 찾아뵈러 가야겠어. 어디 계신데? 모르겠어. 전화해봐야지.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잠들 수 없었어요. 불안했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걱정 때문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요? 왜 집을 나가셨는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저 불안만 커질 뿐이었어요. 준호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꼭 아버지를 찾아야 해. 준호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5년 동안 뭘 놓쳤는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의 무게를요. 그걸 깨닫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목 오새로운 거쳐. 박성만은 새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성만은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나무가 보였고요.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성만은 생각했어요. 5년 만에 자기만의 공간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요. 기분이 묘했어요. 외롭지는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겠구나. 성만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마트를 찾았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그리 멀지 않았죠. 마트에 들어갔어요. 카트를 밀었어요. 쌀을 샀어요. 10kg짜리요. 채소도 샀고요. 과일도 조금요. 라면, 계란, 우유. 혼자 먹을 만큼만요. 계산을 했어요. 5만 원쯤 나왔어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정리했어요. 하나씩요. 정성스럽게요.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성만은 중얼거렸어요. 점심을 준비했어요.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고요. 김치를 꺼냈어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요.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인사했어요. 평생의 습관이었거든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맛은 아니었지만요. 나쁘지 않았어요. 성만은 천천히 먹었어요. 급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깨끗이요. 그리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었어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가구도 별로 없었고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성만은 잠시 망설였어요. 받아야 할까요?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어디 계세요? 새 집. 성만이 짧게 대답했어요. 새 집이요? 어디? 그건 말 안 할게. 왜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성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내 집 구한 거야.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야. 성만이 말했어요. 생각한 지 오래야. 무슨 생각을요? 준호가 물었어요. 혼자 사는 거. 왜요? 저희랑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너 잘못 없어. 그럼 왜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성만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편지에 다 썼어. 그거면 충분해. 아버지,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집 나가시고 재산 정리하시고 그게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건데요? 너는 내 가족이랑 살아. 난 내 삶을 살고. 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아버지, 전화 끊는다. 건강해라. 아버지. 성만은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들과 거리를 두는 게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여기서 잘 살아야지. 성만은 다짐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성만은 일찍 일어났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이 있었거든요.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노인들이 보였어요. 운동하는 사람도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어르신, 처음 뵙네요.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7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그래요? 어디서? 강남에서요. 오, 강남. 좋은 데서 오셨네. 남자가 웃었어요. 전 김영수라고 해요. 박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했어요. 부담 없는 대화였거든요. 가끔 여기 나오세요. 그럴게요. 성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쁘지 않네. 새 동네 가요. 새 이웃이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칠이 지났어요. 성만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장을 보고요. 식사를 하고요. 산책을 하고요. 저녁엔 책을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읽는 책이었어요. 5년 동안은 책 읽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방에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요. 언제든 밖에 나갈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인천 아파트 팔렸습니다. 그래요? 네. 2억 8천에요. 알겠습니다.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성만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2,8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잔금은 한 달 후래요. 통장 잔액을 봤어요. 땅 판 돈 8억 8,200만 원. 새집 전세 1억 3천 빼면요. 7억 5,200만 원 남았어요. 아파트 계약금 2,800만 원 더하면요.
7억 8천만 원이었어요. 충분해. 성만은 생각했어요. 평생 쓰고도 남겠어. 아들에게 준 돈까지요. 총 10억 가까이 정리한 거예요. 깨끗하게요. 다음 날이었어요. 성만은 가구를 샀어요. 침대, 식탁, 소파, 필요한 것만요. 텔레비전도 샀어요. 작은 거요. 배달이 왔어요. 설치해줬어요. 집이 조금씩 채워졌어요. 하지만 복잡하지 않았어요. 간소했어요. 성만이 원하던 대로요. 저녁이었어요. 성만은 새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성만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나온 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잘한 거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내 가족을 만들어야지. 나 혼자라도. 성만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성만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확인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매일 오는 문자였어요. 성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호에게도요. 성만 자신에게도요. 며느리 지연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 뵙겠습니다. 성만은 그 문자를 읽었어요. 뭐가 잘못인지 아나? 성만은 생각했어요. 그 말을 한 게 아니면 다른 거 지연도 모를 거예요. 성만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지만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사실을요. 밤이 깊었어요. 성만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어요. 편안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성만은 생각했어요. 진짜 내 삶이 74살부터이 늦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어요. 잘했어요, 여보.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 삶을 사세요. 성만도 웃었어요. 꿈속에서요.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성만은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어요. 씻고 아침을 먹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에 갔어요. 김영수가 있었어요. 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한 대화였어요.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영수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외로울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요? 네. 자유로워서요. 성만이 웃었어요. 나이 들어서 찾은 자유네요. 그렇네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성만은 편했어요. 이 사람과 있으면요. 부담이 없었거든요. 좋은 친구가 생겼어. 시간이 흘렀어요. 성만은 새 삶에 적응했어요. 빠르게요. 매일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건강하게요. 공원 친구들도 생겼어요. 김영수 말고도요. 3명 더요. 가끔 함께 식사도 했어요.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성만은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아. 자유롭고 편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파트 잔금이 들어왔어요. 2억 5,200만 원이요. 이제 총 10억이 넘었어요. 충분해. 성만은 만족했어요.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건강만 유지하면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도요. 저녁이었어요.
성만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많았어요. 아내야. 성만은 중얼거렸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성만은 미소 지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아들의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성만은 잠시 망설였어요. 답장을 보낼까요? 아직은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호도 깨달아야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요. 그게 뭔지요. 성만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성만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평화로웠고요. 74세 노인의 새로운 삶은요.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목 6 돌아온 후의 혼란.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아버지 생각뿐이었죠. 과장님? 부하 직원이 불렀어요. 네. 회의 시간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준호는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갔지만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의견 있으세요? 상사가 물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준호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께 또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왜 이러시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 수가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준호는 집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어? 지연이 인사했어요. 응. 오늘도 연락 안 되셨어? 응.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요. 여전히 아버지는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저녁 먹어. 응. 준호는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나. 아무래도 내 잘못인 것 같아. 무슨? 아버님이 나가신 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내 잘못이야? 내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 무슨 말?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친구랑 통화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지연이 고백했어요. 순간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야? 준호가 물었어요.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아무 생각 없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미안해. 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그 말을. 그래서 나가신 거야.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래.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지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준호가 따졌어요.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물어봐서. 지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끼리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왜 안 가냐고 물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응.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면 뭐야?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5년 동안 우리랑 사셨는데 미안해.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요. 준호는 생각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나도. 여보. 응? 나도 잘못했어. 준호가 말했어요. 뭐가? 나도. 아버지를 가족으로 안 대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5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어. 지연은 준호를 봤어요.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외로우신 건 아닌지. 우리 눈치 보시는 건 아닌지. 한 번도 신경 안 썼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같이 사시니까 괜찮으신 줄 알았어. 여보, 나도 아버지를 가족으로 안 본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요. 5년 동안 쌓인 무관심을요. 미묘한 거리감을요. 우리가 아버지를 밀어낸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안해. 지연이 다시 말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응? 아버지한테 해야지. 준호가 일어났어요. 어디가? 아버지 찾으러. 어떻게? 주소도 모르는데. 그래도 찾아야지. 준호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나도 갈게. 지연이 말했어요. 그래.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어디부터 찾지? 지연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근처부터. 근처? 아버지가 멀리 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근처 부동산을 찾았어요. 혹시 박성만이라는 분 아세요? 누구요? 70대 어르신이신데.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은 실패였어요. 두 번째도요. 세 번째도요. 네 번째 부동산에서였어요. 박성만? 아, 아시는구나.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준호가 반가워했어요. 네. 한 달 전에 집 구하러 오셨어요. 어디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중개사가 난처해했어요. 제발이요. 저 아들이에요. 아드님? 네. 아버지가 집 나가셔서요. 준호가 사정했어요. 꼭 만나 뵈어야 해요. 중개사는 잠시 고민했어요. 가족이시니까. 여기에요. 중개사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찾았어. 정말? 응.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30분 거리였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사과해야지. 30분 후 도착했어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아파트도 크지 않았고요. 여기네.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 입구로 갔어요. 호수를 확인했어요.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503호였어요. 준호는 초인종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어요. 성만은 아들을 봤어요. 며느리도요.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여길? 부동산에서 알아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성만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갔어요. 간소한 공간이었어요. 앉아. 성만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준호와 지연은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성만이 물었어요. 5년 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 성만이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불편하신 건 아닌지.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외로우신 건 아닌지. 한 번도 제대로 여쭤본 적 없어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뭐가?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알아. 성만이 말했어요. 들으셨어요? 응.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뭐야? 성만이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아버님, 괜찮아. 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네.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는 거. 성만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5년 동안 느꼈어. 아버지.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아버지, 돌아가세요. 아니야. 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여기가 내 집이야. 저희 집도 아버지 집이에요. 아니야. 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는 너희 집이야. 아버지,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성만이 말했어요. 걱정 마. 준호는 아버지를 봤어요. 표정이 평온했어요. 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요. 편안해 보였어요. 정말 괜찮으신가?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여기가 좋아. 왜요? 자유로워서. 성만이 웃었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불편하지도 않고,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끔 뵈러 와도 돼요? 그래. 가끔은.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주는 말고. 네. 준호와 지연은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갈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아버지. 너희도.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아버님. 지연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성만이 말했어요. 이제 우린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남은 두 사람은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응?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어? 응. 준호도 느꼈어요. 5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요. 편안하고 자유로운요. 우리가 아버지를 가뒀던 거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안해. 지연이 또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나들이는 거야. 응? 자유롭게 사시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어요.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요. 하지만 조금은 후련했어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괜찮으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요. 나들여야 했어요. 제목 7 뒤늦은 깨달음.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평온한 표정이요.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요. 아버지는 행복하셨어. 준호는 생각했어요. 우리랑 안 사실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의미를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응. 준호는 거실에 앉았어요. 식탁을 봤어요. 4개의 의자가 있었어요. 하나가 비어 있었죠. 아버지 자리요. 한 달 전까지 아버지가 앉던 곳이요. 저녁 먹자. 지연이 불렀어요.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준호, 지연, 준서, 지우. 넷이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빈 의자를 봤어요. 아버지는 여기 계실 때 뭘 생각하셨을까? 아빠, 왜 안 먹어? 준서가 물었어요. 응? 아니야, 먹어. 준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아이들은 방으로 갔어요. 준호와 지연만 남았어요. 여보, 응?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거지?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5년 동안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여기 계실 때 행복하셨을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린 아버지를 가족으로 대했을까? 여보, 그만해. 아니야, 생각해봐야 해. 준호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았고요.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아버지는 5년 동안 여기 계셨어. 옷장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서랍도 열었어요. 역시 비어 있었죠. 아버지는 모든 걸 가져가셨어요. 하지만 휴지통에 뭔가 있었어요. 준호는 꺼내봤어요. 오래된 달력이었어요. 5년 전 거요. 아버지가 버린 거였어요. 달력을 펼쳤어요. 날짜에 표시가 있었어요. 동그라미요. 생활비 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달 15일마다요. 아버지는 생활비를 기록하셨구나. 준호는 깨달았어요. 매달 빠짐없이 5년 동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에게 달력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뭐야? 아버지가 생활비 낸 거 기록하신 거야. 지연은 달력을 봤어요. 매달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어머,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셨어. 준호가 말했어요. 100만 원씩. 60개월이니까. 지연이 계산했어요. 6천만 원. 그래. 아버지는 정확히 계산하셨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서 6천만 원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1억은 우리 주신 거고. 응.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정리하셨구나. 준호는 생각했어요. 깨끗하게. 미련 없이. 여보, 나 오늘 누나 만나고 올게. 누나? 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준호가 일어났어요. 준호는 누나 소희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만날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래, 올래? 소희네 집으로 갔어요. 누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누나, 아버지 만났어. 정말? 소희가 놀랐어요. 어디 계셔? 새 집 구하셨어. 혼자 사시는. 혼자? 응. 준호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소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괜찮으시대. 오히려 행복하시대. 행복? 응. 자유로우시대. 소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불편하게 한 거구나. 그런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누나도? 응.
명절 때마다 아버지 오시면 소희가 말했어요. 솔직히 좀 불편했어. 아이들도 할아버지 계시면 조심스러워했고 나도 마찬가지야.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계시면 가족끼리 편하게 못 지냈어. 그래서 여행도 우리끼리 간 거고. 응. 우린 아버지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 거야. 소희가 말했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해야지. 그래.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 모르겠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새 삶을 시작하셨어. 그럼 어떻게? 놔드려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응. 가끔 찾아뵙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지.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응.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늙으시겠지. 소희가 말했어요. 응. 그때도 이럴까? 뭐가? 자식들 눈치 보시고. 소희가 말했어요. 불편해하시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뭐? 나중에 내가 늙으면. 소희가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 누나. 아버지처럼 혼자 살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진짜야.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보니까 알겠어. 가족이라는 게 뭔지.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야. 소희가 계속 말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가족이지. 우린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누나.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신 거야. 미안해. 준호가 말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소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요. 지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누나 뭐래? 누나도 미안해 하시더라. 준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응? 우리 아버지한테 제대로 사과하자. 지연이 말했어요. 이미 했잖아. 아니야, 제대로.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으로. 어떻게? 편지 쓸까? 편지? 응.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 지연이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 같이 쓰자. 응. 두 사람은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요. 아버지. 준호가 쓰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불편하신 건 아닌지, 외로우신 건 아닌지 한 번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편지는 길어졌어요. 준호는 진심을 담았어요. 후회를요. 반성을요. 사랑을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가끔 뵈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쓰고요. 지연도 편지를 썼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감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수로 한 말이 아버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2통의 편지가 완성됐어요. 내일 갖다 드리자. 준호가 말했어요. 응.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준호와 지연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들어갈까? 아니야. 편지만 놓고 가자. 준호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요. 가자. 두 사람은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며칠 후였어요. 준호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였어요. 편지 잘 받았다. 고맙다. 짧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울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답장 주셨어. 정말? 지연도 울었어요. 고맙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용서받은 건 아니었지만요.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뭘까? 같이 사는 게 가족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족일까? 준호는 깨달았어요. 우린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고쳐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떠나셨고요. 새 삶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준호가 할 수 있는 건요.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우린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밤하늘에요. 준호는 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다신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가족을 소중히 대할 거야. 진심으로. 하지만 그 깨달음은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온 거예요. 너무 늦게요. 준호는 그게 가장 아팠어요.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였으니까요. 제목 팔각자의 자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성만은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산책을 나갔고요. 공원 친구들을 만났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영수가 반겼어요. 그래야죠. 성만이 웃었어요. 건강해야 오래 살죠. 맞아요.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요. 뉴스 이야기도요. 가벼운 대화였지만요. 편했어요. 박 선생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죠.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3명이 더 합류했어요. 공원 친구들이요. 식사를 하면서 웃었어요. 농담도 하고요.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성만은 즐거웠어요. 이런 게 삶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준호에게서였어요. 성만은 편지를 들고 집에 올라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죠.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어요.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그냥 소식을 나누는 거였어요. 준서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지우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만은 편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손주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요? 잘 크고 있는지요? 아버지, 언제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입니다. 건강하세요. 준호 올림. 성만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만나야 할까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성만도 많이 변했고요. 준호도 변한 것 같았어요. 편지에서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와라. 점심 먹자. 짧은 문자였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만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만날 때가 됐구나. 다음 주 일요일이 됐어요. 성만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장을 봤어요. 고기를 샀고요. 채소도 샀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 거예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이요. 오래간만에 만드는 거였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나물도 무쳤고요.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오후 12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만은 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지연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도요. 아버지, 할아버지. 준서와 지우가 반가워했어요. 그래, 들어와. 성만이 문을 열어줬어요.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와, 할아버지 집이다.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크진 않지만 괜찮지? 네, 좋아요. 거실로 갔어요. 앉아라. 모두 앉았어요. 어색했어요. 6개월 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래, 잘 지내. 다행입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아버님 뵙고 싶었어요. 그래. 성만이 짧게 대답했어요. 배고프지? 밥 먹자. 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식탁으로 갔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갈비찜이다. 준서가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셨어? 그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성만은 손주들을 봤어요. 많이 컸어요. 6개월 사이예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성만이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준호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요. 하지만 성만은 편했어요. 이젠 괜찮았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어때요? 준호가 물었어요. 좋아.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친구들도 생겼어. 정말요? 응. 공원에서 만나. 성만이 말했어요. 같이 산책하고 밥도 먹고. 다행이네요. 너희는 어때? 성만이 물었어요. 제 방은 어떻게 했어? 그대로 두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왜? 아버지 돌아오실까 봐요. 안 가. 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좋아. 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알았으니까요. 아버지의 결심을요.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지연이 도왔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부엌에서 둘이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님, 응?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또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해. 성만이 말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지 마.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야.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라기보다는 성만이 접시를 닦으며 말했어요.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셨다고요? 응.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만이 지연을 봤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아버님, 괜찮아. 이제는. 성만이 웃었어요. 나도 내 자리를 찾았어. 저희는 아버님 자리를 못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 그게 문제였지. 두 사람은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아버지, 가끔 이렇게 찾아뵈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쯤. 너무 자주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지 마. 성만이 말했어요. 편할 때만 와. 네. 오후 3시쯤 됐어요. 저희 이만 갈게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그래.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그래, 잘 가라. 공부 열심히 해. 네. 문이 닫혔어요. 성만은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요. 사라졌어요. 이게 맞는 거야. 성만은 생각했어요. 이 정도 거리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성만은 편안하게 봤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성만은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남은 갈비찜으로요. 혼자 먹었지만요. 맛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성만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내야, 나 잘 지내. 걱정 마.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아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성만은 공원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족 만나셨다면서요? 김영수가 물었어요. 네, 아들이 다녀갔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성만이 말했어요. 마음이. 그래요? 잘 됐네요.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박 선생님. 네.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김영수가 웃었어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내려놨어요. 가족이라는 짐을요. 이제 자유로워요. 성만이 웃었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웠어요. 한편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응. 나도 느꼈어. 우리랑 사실 때보다 훨씬.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미안해. 무슨? 아버지한테.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5년 동안 제대로 못 모셔서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 응. 자기 삶을 사시는 거야. 그래.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빈 방이 있었어요. 아버지 방이요. 여보. 응? 저 방 어떻게 할까? 지연이 물었어요. 그냥 두자. 계속? 응. 아버지 방이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비워두자. 아버지 위해. 알았어. 그날 밤 준호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뭘까? 같이 사는 게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족일까? 우린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5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신 거야. 자기 자리를 찾으러. 이제 아버지는 찾으셨어. 자유와 평화를.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족보다 중요했던 거야. 준호는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박성만은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요. 준호는 후회하며 살고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놔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노인이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이었죠. 74세예요. 늦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요.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어요. 진심이 없다면요. 존중이 없다면요. 박성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조용히요. 철저하게요. 자기 삶을 찾으러요. 그리고 찾았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날이요. 박성만은 결심했어요. 그럼 나는 내 가족을 만들겠다. 나 혼자라도. 그리고 해냈어요. 74세예요. 새로운 시작을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자유를 찾은 사람을요. 이것이 박성만의 이야기예요. 전 재산을 정리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기 자리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